자, 이번 시간에는 이 결산, 본격적인 결산에 앞서서 프로그램상에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결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28페이지에 결산 전 유의사항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사항에서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초정보관리에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805번에 있는 잡급란이 있어요. 805번 잡급란은 여러분들 판매관리비 중에서 일용직에 해당되는 급여를 805번의 잡급란에 사용하는데 여기 있는 그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프로그램 켜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표준재무제표에 지금 저는 지금 여기다 여기 23번에 있는 성격을 일용급여로 바꿔놨는데 대부분의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니까 세팅해놓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 22번에 있는 급여와 임금 재수당으로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표준재무제표를 검토하다 보면 일용급여가 사라지고 급여하고 여기 그 잡급에 있는 일용급여가 섞여가지고 합계된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805번의 잡급을 성격을 표준재무제표에 해당되는 란을 23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표준재무제표에 표시될 때 근로소득하고 급여하고 일용근로소득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있는 성격이 있는데 성격은 원래 인건비 근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뭐 7번에 노무비로 선택해 줘야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 표준재무제표 코드 세팅하는 것이 설정되기 전에는 반드시 성격을 선택해 줬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금 이제 표준재무제표 코드를 바로 직접 세팅해 주는 경우에는 굳이 이 성격을 바꿔주시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이제 예전에 이 표준재무제표 번호를 직접 세팅하기 전에 사용했던 것으로서 뭐 이게 인건비 근로로 걸려 있어도 이 표준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번호를 표준재무제표에 있는 이 번호를 따라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 850번에 아래 보시면 850번이 이 세무사랑 프로는 850번이 성격이 지금 빨간색으로 이 빨간색은 되도록이면 그 변경하지 말라는 의미죠. 사실 이 빨간색으로 되는 것도 수정할 수는 있어요. 수정할 수는 있는데 수정하는 것을 아예 그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까지도 수정해서 쓸 필요는 없고 그 외에 필요하면은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850번에 있는 계정 과목을 그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세무사랑 프로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컨버트하는 경우에 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850번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어서 계정 과목이 걸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계정 과목 새로 만들 때 타 프로그램은 850번을 우리가 만드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대로 이 컨버트하는 경우에 이 850번으로 코드가 걸리게 되면 우리가 이름은 850번의 코드에 그 이름으로 걸릴지 몰라도 성격이 이 지금 뭘로 돼 있어요? 850번에 인건비로 해서 퇴직 소득으로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치과다. 그러면 치과의 기공료를 보통 이제 850번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기공료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로 해서 걸리는 경우가 왜냐하면 이게 빨간색으로 돼서 인건비 퇴직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이 퇴직급여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850번으로 혹시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계정 과목을 컨버트했다. 이 세무사랑을 컨버트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혹시 850번 계정 과목이 있다면 다른 계정 과목 바꿔주시면 돼요. 뭐 일일이 다 바꾸려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여기 보시면 이 세무사랑 프로의 연동 데이터 관리 보시면 데이터 관리에 기타 코드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타 코드 변환에서 계정 과목을 뭐 기존 계정 과목에 850번이 있었다면 850번을
다른 과목 계정 과목 우리가 새로 만든 뭐 855번이다라면 855번 55번 계정 과목으로 변환 실행하시면 계정 과목이 일괄적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좀 바꾸셔가지고 되도록이면 855번이나 이렇게 안 쓰는 계정 과목을 만드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850번을 뭐 자기가 다 이걸 세팅해서 바꿨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심결에 그냥 그대로 컨버트했는데 무심결에 그냥 850번 계정 과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퇴직급이 퇴직급여가 이게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표준 손익계산상에서 손익계산서도 한번 봐봅시다. 보시면 이 표준 손익계산서 란에서 표준령 있죠. 표준령 란에 이게 성목별로 이렇게 성격이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22번은 급여와 임금 저수당, 23번에 일용급여, 그다음에 3번, 24번에 퇴직급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외주비 같은 걸로 그러니까 뭐 다른 계정감을 만드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저도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점이 발견돼서 그런 거니까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혹시 컨버트 하는 과정에서 850번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외에 이 회사 등록상에서 30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에 회사 등록상이 있는데 이 회사 등록상에서도 수정사항을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면 이 회사 등록상 평소 때 이제 물론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계속해오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다 바꿔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이 뭐 일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몇 가지 회사 등록상에서 이 결산의 종합소득 신고에 앞서서 몇 가지 좀 봐둬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7번째는 자택주소예요. 자택주소. 이 자택주소는 위에 있는 사업장 주소는 말 그대로 이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그 직장 주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종소세라는 분의 사업장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업장이 있어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런 사업장 관할로 신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 거주자의 거주지 말하자면 주민등록지로 신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할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나 정서스 씨는 사업장은 전농동에 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대문 세무서 관할에 있지만 자택주소는 자택은 영등포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등포 세무서로 관할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간단 말이죠. 물론 이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는 이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관할을 달리해도 올바른 신고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신고하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방세도 이제 그 자치단체가 뭐 서울시면은 서울시 같은 관할 내면은 서로 내역을 확인해서 서로 뭐 이쪽에 뭐 여기도 보신 것처럼 영등포구에다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동대문구에 냈다라고 한다면 서로 같은 자치단체 내니까 내역을 확인해서 뭐 그쵸 같이 확인해서 영등포구와 동대문구가 확인해가지고 서로 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방이다라고 한다면 주소지가 지방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공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신고를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로 보는 거고 다른 관할에서는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처리하지 않은 채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산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서 그리고 이 대표자가 전에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소지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 현재 신고하는 현재 그러니까 12월 말 현재가 아니라 국세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현재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으셔가지고 그때의 주소지를 여기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 주소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자택 주소를 하나 받으셔가지고 그때 신고하는 현재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시고 거기에 관할에 맞게 아래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그다음에 주소지
관할 지방 소득세 납세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다른 거 없이 주소지 동코드 있잖아요. 주소 동코드를 찾아서 입력하면은 아래에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입력이 되지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자택 주소 입력하고 7번에 있는 자축 주소를 입력하고 그다음 20번에 있는 동코드를 한번 입력해 주시면 제대로 이번에 종합소득세 관련된 주소지가 제대로 걸린다는 거 먼저 그거 하나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공동사업장 여부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공동사업장이라면 공동사업장에 반드시 열을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에 공동사업자 수익분배 명세서가 그러니까 부로 해두면 작성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공동사업장이라면 여로 표시하면 되겠죠. 공동사업장 여부는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된 사업자 번호는 위에 나오고 아래에 이제 대표자가 아닌 사업자 공동사업자인데 주부를 나눴을 때 부사업자는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공동사업자를 체크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소득구분에 15번에는 소득구분을 정확하게 부동산 임대, 주택 임대 그리고 사업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한 사업자 내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건물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한 건물에 본인이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가 임대도 있고 그리고 주택 임대도 섞여 있다. 주상복합 건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업자 등록 하나 내 가지고 어차피 같은 건물이니까 거기서 주택 임대도 하고 그다음에 상가 임대도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이 이제 신고하는 경우에 부가세 신고할 때 다 같이 한꺼번에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신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종합세 신고할 때는 이 소득 구분을 구분해서 각각 신고해 주셔야 돼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대로, 주택임대는 주택임대대로, 부동산임대는 부동산임대대로 각각 코드를 여기 있는 코드 번호 있잖아요. 이 코드 번호로 해서 각각 나누셔가지고 코드 번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옆에 16번을 보시면 16번에 중소기업 여부가 있는데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 여부를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가 없어요. 이 법인 사업자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가 있어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그 표로 나눠서 보는데 개인 사업자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중소기업 여부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중소기업 여부에 여로 선택되어 있느냐 부로 선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접대비 한도가 중소기업이 아니면 1,200만 원, 중소기업이면 2,400만 원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기본 그 한도가 그때 여기에 있는 그 중소기업 여부를 끌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잘 판단해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중소기업 판단 여부는 법인세법상에 법인세 하실 때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별도로 실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인세 할 때 워낙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판단 여부를 선택하실 때 법인세 교재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업종 기준, 그다음에 규모 기준, 그다음에 독립성 기준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하죠. 그리고 이제 소기업 판정 여부도 좀 바뀌었죠. 예전하고 바뀌었는데 이제 예전에 소기업이 무조건 100억 이하였는데 이제 업종에 따라서 120억부터 해가지고 어떤 업종은 120억이고 어떤 업종은 30억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50억, 뭐 80억 나눠져 있는데 혹시 그 기준 100억 기준 규모 이하였는데 예전에 의하면 소기업이었다. 이게 뭐 중소기업까지 따지지 않는데 소기업인 경우에는 그쵸 2019년까지 바뀐 기준에 의해서 소기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과 기준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중소기업 판정 여부는 한번 여러분들 물론 이 교재 외에도 교재는 이 프로그램 설명 위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이론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론 수업을 별도로 또 직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또 담아져 있는데 중복해서 계속 실어놓으면은 낭비잖아요. 그래서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득 구분 체크하셨으면 이 정도에서 내역 살펴보시고 여기 이제 추가 사항에
있는 내역들도 혹시 없는 게 없는지 여기 부가세 납부 부분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공동사업자와 소득구분, 중소기업 여부는 그리고 주소까지 체크를 한번 이건 빠지지 말고 반드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